자, 이용주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자,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이 프로에는 처음인데요. 이 공간은 제가 뭐 여러 번 와본 공간이어서 예. 뭐 우리 공장장 앞에서도 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검찰총장에 내정됐는데 검찰 내부의 평가는 어떨까? 또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이 검찰 내부에는 어떤 임팩트를 줄까? 이건 결국 검찰 출신한테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은 부장검사 출신이란 말이죠. 예. 예, 검사장은 못 했습니다. 예. 근데 왜 민주당 검찰 출신도 있는데 또는 검찰 출신 법조인 있는데 왜 의원님을 모셨을까? 제가 아마 가장 사고를 자주 치고 그래서 얼굴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쭉 수습을 해보니까 의원님이 검찰 시절에 날라리 검사였다. 인물 정보는 말이죠. 여기저기서 듣는 게 많은 날라리한테 들어야 됩니다. 윤석열 지검장 23기 대 24기시죠. 그렇습니다. 기수는 하나 차이인데요. 나이는 거의 10살 가까이 차이 납니다. 윤석열 지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수가 비슷하면 거의 비슷하게 이제 인사가 다닙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중앙지검 가면은 그 1년 선배도 중앙지검 와 있고 법무부 가면 법무부 와 있고 뭐 되게 비슷한데요. 윤석열 이제 검사장은 특수수사에 아마도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큰 굵직굵직한 사건을 많이 했죠. 그 검사한테 맡겨놓으면 수사는 잘한다. 평가를 어려서부터 아니 초임 때부터 처음부터 어리지 않았잖아요. 예, 처음 때부터. 초임 때부터 그런 평가를 받아서 계속 뭐 특수부라든지 중수부라든지 그런 쪽으로 쭉 가서 맡은 일마다 잘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검사 내부에서는 실력이 있어 이런 평가를 받아왔던 거죠, 그죠? 실력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술 밥을 잘 삽니다. 술밥을 잘 그 윤석열 검사장이 전에도 총장이라 불렀어요. 총각 대장이라고 총각 대장이라고 해서 52살 때인가 51살 때인가 그때 결혼을 했습니다. 네. 재혼이 아니라 초혼으로. 초혼으로. 그때 총각 검사들이 또 쭉 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많다 해서 총각 대장 총장이라고 이제 불렀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할 때 보니까 통장에 2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다고. 2천만 원. 후배들 보면은 이제 밥 사고 술 사는 겁니다. 검사장급이 됐는데 통장에 총 재산이 2천만 원밖에 없었던 총각으로. 그렇죠. 네. 막 싼 거죠.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검사들이 일은 열심히 합니다. 일은 열심히 해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몰라 일은 일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늦게 야근을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또 검사 말고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파견 경찰이라든지 일반 검찰 직원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 챙겨 먹이라고 위에서 돈 주지 않습니다. 자기 돈 털어서 냅니다. 이제 그런 것들 자주 막 쓰다 보니까 이제 2천만 원 되는 거죠. 50살에. 쉬운 둘에 결혼했는데 부인이 재산가야. 이게 웬 대박이야? 보니까요. 미인이 또 이제 재산도 많으시더라고요. 재산도 많으시고. 그래서 뭔 일이 잘 풀리려면 그리 풀린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사고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댓글 수사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던 국정원 대선 개입 그런 관련 사건을 중앙지검 특수 1부장 때 이제 결혼 직후예요? 얼마 결혼한 지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결혼하자마자 자천되기 시작한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복이 된 건지 결혼이 복이 된 건지 화가 된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중앙지검의 특수 1부장으로 갔습니다. 특수 1부장으로 간 것도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됐기 때문에 특수 1부장으로 간 거예요. 최동욱 검찰총장이 윤석열 지검장을 아꼈거든요. 네. 실력 있는 후배라고. 원래 박영수 중수부장이 있을 때 수사기획관을 최동욱이 했고 그 대검 연구관으로 윤석열이 같은 팀으로 수사를 해서 그 세 명이 인연이 엮여서 최동욱 검찰총장이 돼서 딱 윤석열을 찍은 거예요. 제일 실력 있는 친구한테 그렇죠. 수사를 맡긴 거예요. 맞습니다. 열심히 했지. 국정원은 원래 특수부에서 보통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따지면은 공안부 사건이에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공안부 사건인데
최동호 검찰총장이 보니 이 사건을 공안부에 던져줘서는 일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온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이 몇 개 있다 해서 공안부하고 특수부를 묶어가지고 네. 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특수부의 일부장의 윤석열 그리고 요즘 뭐 청와대에 있는 박형철 당시 공안산부 공공형사부인가 그 부장이 그렇게 특수 쪽 공안 쪽 한 팀을 묶으로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너무 열심히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청와대라든지 당시 법무부 장관 쪽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황교안. 그리고 네. 원래 특수부장이 수사를 하면은 1, 2, 3차장, 3차장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법무부에 우겨서 2차장에서 지휘를 하게끔 했어요. 당시 이모 차장이 2차장이었는데요. 근데 이모 차장이 말이 안 맥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좀 하라 해서 윤석열 특수부장 보기에는 뭐 택도 없는 소리를 한다 이런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부당한 지시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지. 박형철 공공형사부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제자 동대 되는 정도로 공안에 대갑니다. 제 대학교 친구이기도 하고 아주 친한 사이인데요. 그렇게 둘이 묶어놓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박형철이 마저 변심을 해가지고 윤석열과 한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관이 뭐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제. 안 듣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계속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앙지검 2차장이 암만 지휘를 내려도 이쪽에서는 그거 아니다. 체포영장 청구도 하고 당시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 이거 사건 이 정도 나왔으면은 영장 청구해야 된다라고 몇 번을 올리는 거예요. 올려놓고 보면은 한 보름 동안 답이 없고 올려놓고 그렇게 한 2달을 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타협점이 된 게 일단 불구속 기소를 하는 걸로 무마가 돼서 기소를 했는데 하면서 또 문제가 생겼던 것은 제목을 뭘로 하느냐. 단순히 국정원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국정원법 위반으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은 대선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할 것이냐까지 갖고 이제 논란이 또 붙은 거예요. 논란이 붙어서 일단은 예민한 부분 다 빼고 그냥 일단은 기소를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윤석열 당시 특수일부장이 승부수를 띄운 거죠. 어떻게 띄웠냐? 모르게 그냥 공소장 변경을 한 겁니다. 모르게. 예. 모르게 공소장 변경에 도장 딱 찍어가지고 법원에 딱 버려놓고 배째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째라 나오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배를 째서 여주, 너는 이제 수사팀에서 빠져라고 빼서 여주 지청장으로 보냅니다. 남아있는 수사팀들이 자기 대장이 날아간 걸 눈으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남은 검사들이 요거 나중에 무죄 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무죄 나면 우리 다 옷 벗어야 된다. 이거 꼭 가서 1심, 2심, 3심 유죄를 꼭 받아야지만이 우리 목을 붙일 수 있다는 그런 일념으로 그런 현실적 일념으로 더더욱 더 이제 공소 유지에 열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게 사실입니다. 네. 자, 이게 뒷이야기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 지검장이 좌천됐다고 표현하는 지방고등검찰청 이게 왜 자천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여주지청을 하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고검을 가고 그 다음에 대전 고검을 갔는데요. 네, 고등학교 간다고 표현하잖아요. 고검을 저도 가봤었는데요. 고검은 수사권이 없어요. 네. 수사를 하지 않는 부서고 다른 사람이 수사를 해놓은 것이 잘 됐는지 못하는지 검토를 하는 그런 부서에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는 칼이 없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힘없는 부서를 보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대구로 보내놓고 이제 수사를 잘 하고 있는지 자주 와서 들러봐야 되는데 멀리 있으면 가서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말만 가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대구 고검에서 1년, 또 이제 대전 고검에서 또 1년 이렇게 열심히. 이거는 이제 옷 벗고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나가라는 얘기죠. 보통 이제 한 번 고검 갈 때는 1년 버티면 다시 기회가 올까라고 하는데 2번을 고검 가면은 이제 2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옷을 벗을까? 평생 그래 고검고사를 계속 할까를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사장은 나는 끝까지 옷 안 벗고 버틸겠다. 버텨서 2016년이죠. 국정농단 사건에 이제 되는데 박영수 특검이 되면서 박영수 특검을 추천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박영수 특검을 추천한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 하면은 청와대에서 낙점을 해서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하면 청와대에서 찍을 것 같고, 요분은 틀림없이 수사를 제대로 해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에 있는 박지원 의원님이라든지 박지원 의원님 숙석석 해가지고,
특검을 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특검보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검보를 먼저 선정한 게 아니라 파견 검사를 먼저 정했어요. 특검보보다 더 중요하다 보고 윤석열을 불러서 너 여기 와서 일 좀 해. 할 거야? 첫 번째로 선택한 사람이. 그래서 수사팀이 꾸려지게 된 거죠. 윤석열 검사, 이제 그 당시 고검검사죠.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하면 중앙지검장도 할 수 있을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 주인이 청와대에 또 현재 어쨌든 앉아있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이걸 밝혀내야 된다는 굉장히 너무나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때는 박근혜 정권이 유지되고 있을 때예요. 처음 특검이 그렇죠. 만들었을 때는. 그래서 예. 탄핵 이후하고 탄핵 전과는 또 수사 상황이 또 달라요. 그 당시에는 정말로 하다가 잘 안 되면은 정말로 사표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예. 그때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황교안이었고 그 특검 연장 안 해줬잖아. 특검 하다가 멈췄다고 그때. 탄핵되기 전이고. 그리고 탄핵이 기각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 그 특검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수사를 했어요, 그때. 정말 죽기 살기로 수사했을 겁니다. 저는 그 당시 이제 국회의원이어서 네. 박경치라 이런 사람들 많이 가서 하는 걸 보고 으쌰으쌰 좀 격려도 하고 잘 되면 우리 당에서 대통령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 결과는 뭐 결과는 다른 사람이 됐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진짜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예.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 편한 웃음을 보니까요. 참 저도 마음이 편해지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당시에 헌법상의 탄핵 제도를 이용해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가장 먼저 말했던 정당은 저희 당입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네. 자, 의원님 그러면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윤석열 지검장이 기술을 뛰어넘어서 검찰총장이 된 것이 검찰 내부에는 어떤 임팩트를 줄까요? 큰 이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윤석열 검사장이 5기수를 넘어서 된 겁니다. 그러면 검찰의 조직에 보면 검찰총장, 그다음에 고검장들, 검사장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 따지면 기수문화로 따지면은 상당히 나가야 되는 거고요. 문무일 총장이 18기이기 때문에 19, 22, 21, 22, 23 아니겠습니까? 이제 18, 19, 20, 21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기회가 없다. 기회가 없다. 이게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검찰 내부에서? 슬픈 슬픈 사람은 한 10명 정도 되고요. 기쁜 사람은 한 1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23기나 22기 중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좀 남아야 될 겁니다. 검찰총장이 나이가 10살이나 많기 때문에 남아도 됩니다. 기수가 역전되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왜 학번이 좀 헷갈린다든지 나이가 헷갈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는 전혀 그럴 게 없습니다. 전혀 그럴 게 없기 때문에 한 뭐 22기, 23기 정도는 같이 검찰의 주요 일들을 나눠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럼 아마도 그리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겠네요, 그죠? 그렇죠. 관심사는 윤석열이 지금 총장을 하느냐, 2년 후에 하느냐 그거였죠. 네. 언젠가는 할 거라고는 다들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하기로 대통령이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2년 후가 아닌 지금 맡긴 것은 지금의 시점이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직 남아있는 국정농단 수사라든지 적폐청산 수사 같은 것도 뒷말무도 좀 깔끔히 잘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검찰이 사실은 욕을 많이 먹고 있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검찰의 뭐 혁신이라든지 쇄신이라든지 개혁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맡아서 떠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 적임자로서 윤석열 검사장을 선택한 그런 선택인 것이죠. 이번에 4명이 후보로 올랐지 않습니까? 이 3명은 이제 일본의 법조인들, 검찰 출신들, 검찰 전 총장들 이런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이고 이 네 번째 윤석열 총장은 시민단체에서 추천이 올라와서 새로운 기대에 부응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잘 알겠고요. 오신 김에 기억 말 나온 김에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미련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미련이 없다면 후회는 없으십니까? 후회는 왜 내가 거기를 선택했을까? 이런 것이고 미련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잘 됐을 텐데 이런 건데. 뭐 제가 사실 어쨌든 국민의당에 몸을 담아서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후회는 하지 않는 걸로. 아, 네. 정리를 그렇게 하셨군요. 마음속으로. 안 그랬으면 국회의원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후회를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걸로 정리를 했고요. 이제 미련이라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시 또 열심히 일을 했으나 지금에 있어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가는 길과 제 가는 길이 좀 다르지 않나.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이 안철수에게 기대했던 것과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던 거는 또 달라져 있다.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정치를 떠날 것 같지는 않아요. 언제 다시 돌아오긴 돌아올 것 같은데 가는 길은 많이 달라지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호남에서 안철수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호남에서 안철수 전 대표에서 열성성을 보여준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을 분당하는 차별하는 그의 여러 행보들이 있어서 보면은 호남 사람들은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호남 사람들이 안철수 대표에 갖는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1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저희가 가끔 모시려고요. 아니 가끔 불러주십시오. 자주 불러줘야 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